안녕하세요. 오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5살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속상했던 올해 어버이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크게 벌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성실하게 조용하게 사셨고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그 후로는 아빠 혼자 저랑 동생을 키워내셨어요. 남들처럼 다정다감한 아빠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묵뚝뚝하신 성품에 약간 보수적인 분이라서 부녀지간의 사이가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묵묵히 새끼 밥 걱정 안 하게 해주셨고 재혼도 하지 않으신 채 저희만 보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빠가 몇 해 전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혼자 지내세요. 작은 텃밭 가꾸고 도서관 다니시면서요. 혼자 사시니까 자주 들여다봐야 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셨으면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친정아빠를 뵈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남편도 낱낱한 성격이 아니라서 무뚝뚝한 장인을 대하는 것이 어렵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 도리라는 것을 내가 좀 불편하고 귀찮다고 해서 남에게 떠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시댁이랑 친정, 챙김의 무게가 너무 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은 미역국에 고기까지 차려서 찾아갔고 어버이날엔 꽃에 봉투 선물까지 풀세트, 그 모든 걸 제가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 도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저와 매우 달랐어요. 저는 며느리 노릇이 따로 있듯이 사위는 사위 노릇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친정 문턱에 닳도록 다니면서 친정아빠를 자주 찾아뵀던 사람이 결혼 후엔 싹 변했어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친정아버지를 뵈러 가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 혼자 가기 일쑤였어요. 사실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에 명절에는 친정 분위기가 쓸쓸했어요. 제대로 된 인간 같았으면 장인어른이 홀로 외로우실 것을 배려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내다보려고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배려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친정아빠한테 여유있게 다녀오자. 엄마도 없으니까 반찬도 부실할 텐데 장도 봐서 반찬도 해드리고 오고 할 일이 많을 거야. 라고 했더니 대본에 그러더군요. 사위가 뭐가 중요해? 딸 자식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장인어른한테는 더 편하시겠지. 난 바빠서 자기 혼자 다녀와. 남편은 늘 자기 시간을 친정아빠한테 내어드린 적이 없었어요. 자기 시간이 더 중요했고 시가 식구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위들처럼 장인한테 가서 밥 한 끼도 사드리고 용돈도 한 번씩 쥐어드리고 그래봐. 왜 자기는 우리 친정아빠한테 그렇게 소홀히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자 얼척없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장인어른을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대화가 안 되잖아. 그건 고역이야.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마라. 장인어른하고 나하고는 단 5분만 함께 있어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살갑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그럴 거였으면 네 입맛에 맞는 장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지 그랬니? 우리 아빠가 무뚝뚝한 거 다 알면서 나와 결혼한 거였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 아빠 앞에서 그렇게 주절주절 말도 많이 했니? 이젠 결혼했으니까 장인어른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이거냐? 그러자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당연히 너랑 결혼하려면 장인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아쉬워서 장인어른한테 뻘짓을 다 했지만 지금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네가 알기나 해? 네 아버지니까 네가 챙기면 되잖아. 백날 나를 갈고도 난 못해.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남편과 결혼 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몰랐었는데요.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남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말도 안 하겠어요. 최소한 기본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사람이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두고 보자 했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이번 어버이날에 어디서 밥 먹을까? 글쎄요. 아직 오빠랑 안 정했어요? 오빠가 별 말이 없는데요. 어머, 별꼴이야.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 언니가 그런 걸 미리 정해서 연락을 줘야죠. 그래야 나도 시간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빠한테 물어봐요. 어머, 왜 그래? 언니 오빠랑 싸웠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거실에 있으니까 오빠 바꿔줄게요. 라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넘겨줬어요. 아가씨 전화야. 받아봐. 둘이 옥신각신 통화를 하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작년에 하늘 고깃집에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으니까 이번엔 바람도 쐴 겸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와 전화통화를 끝낸 후에 내게 말했어요. 어버이날엔 여유가 없으니까 연휴 마지막 날 점심으로 장어 먹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은희가 알려준 대로 예약해봐.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자기네들 종이야? 예약을 하란 말하게. 대답 대신에 제가 물었어요. 친정아버지한테는 어버이날 저녁에 식사를 함께하면 되겠네. 어디로 예약을 할까? 그러자 남편이 단번 인상을 쓰더라고요. 야, 그날은 저녁에 박 터져. 그래서 엄마랑도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그때는 안 돼. 나도 피곤해. 그럼 우리 친정아빠도 땡겨서 하면 될 거 아니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그 전날의 4일에 우리 친정아빠랑 점심 먹자. 우리 아빠 고기 좋아하시는데 내가 예약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돼. 그날 산악회에서 등산 가기로 했어. 그리곤 땡이었어요. 그래? 그럼 그 전날이 토요일이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면 되겠네. 라고 했더니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넌 어째 그러냐? 모처럼 연휴인데 꼭 나를 끌고 다녀야 되겠어? 집에서 쉬는 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하면 안 돼? 뭐? 그럼 네 엄마도 식당에 모시고 가지 말고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지 그러니? 그러자 남편이 발악을 하더라고요. 너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넌 어떻게 된 애가 남편 내조라는 걸 모르냐? 내조? 웃기시네. 너는 외조란 걸 왜 모르는데? 누가 들으면 네가 벌어서 먹고 사는 줄 알겠다. 그냥 네 아버지는 네가 알아서 좀 해. 카네이션 한 송이 갖다 드리면 되겠냐? 아니지. 내가 갈 곳도 없이 퀵으로 꽃집에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은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이런 남자와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하고 결혼을 진심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는 이해를 못하고서 또 짓거렸어요. 자기가 봉투 20만 원을 넣어서 엄마 드려. 내가 준 것보다 며느리가 내민 봉투를 더 좋아하시니까.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했어요. 드디어 연휴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 후에 아들을 데리고 친정아빠에게 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친정아빠와 동생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도 안 했어요. 효도 여행차 가는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친정아빠는 내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척이나 좋으셨는지 입가엔 늘 웃음기가 가시지 않으셨어요. 딸보다 사위보다 아들보다 외손자가 더 좋으신 모양이었어요. 친정아빠 집에 있는데 남편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거야? 아빠한테 왔어. 뭐? 나한테 말도 않고 갔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오늘 왜 그러니? 그러자 말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왕 간 김에 차분히 있다가 와. 나는 내일 등산 가서 늦게 올 거니까. 알았어. 친정아빠는 내 아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이 무척이나 설레고 기쁘셨는지 내게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내 아들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데 진작에 이런 시간을 가질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시간이 간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신우에게서 몇 번씩 전화가 오긴 했어도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친정아빠와의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친정아빠와의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은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가 식구들과 장어를 먹기로 한 날이었죠. 내가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넨가? 우리 두준이 엄마 말인가? 여기 제주도에 있네. 받고 좀세. 내가 친정아빠가 건넨 전화기를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너 뭐하는 애야? 왜 제주도까지 갔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상관이냐? 끊어라. 우리 아빠랑 차 타고 이동해야 하니까.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톡을 보냈습니다. 전화하지 마라.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래 알아. 뭐야? 우리 엄마는 식당 예약했어? 내가 알 게 뭐야? 네 엄마는 네가 챙겨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 너는 친정아버지를 챙길 생각도 안 하면서 나한테 그런 걸 바라냐? 완전히 도둑놈이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 내가 뭐하러 그러냐? 너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 바라냐? 완전히 불량하네. 앞으로 네가 한 만큼만 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것도 싫으면 이혼하자. 그렇게 그날 친정아빠와 처음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웃기시네. 집에서 남편이 씩씩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다들 당신 예약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대기 순번만 기다리다가 겨우 국밥집에서 국밥만 먹고 왔잖아. 이런 경험 없는 짓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 쫄따구냐? 내가 며느리이지 이 집에 종살이 하려고 왔어? 아님 네 집 식구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막혔냐? 내가 없으면 식당에 예약도 못하는 멍충이들이냐?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네가 식당 예약을 하기로 했잖아. 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네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뿐이지. 나는 친정아빠를 챙기기도 바쁜 사람이야. 네 집 식구들 일은 네가 챙겨야지. 별걸 다 바라네. 너는 장인어른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나한테 네 엄마까지 챙기라고 하니? 너 때문에 다들 시간을 버렸잖아.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국밥이라도 먹었으니 다행이네. 그래서 그냥 어버이날 저녁에 장어 먹기로 했어. 그날은 박 터져서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한 말이야. 그럼 어떡해. 너 때문이잖아. 알아서 해라. 하든지 말든지 내 할 바가 아니다. 뭐야?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그럼 너는 사위가 할 소리였냐? 너도 우리 친정아빠랑 식사 함께 하는 걸 피곤해했잖아. 난 똑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치사하게 나온 건 너야. 반성부터 하고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여기 시집온 죄밖에 없는데 며느린 도리만 바라고 사위된 도리는 안 하겠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 나한테 친정아버지는 알아서 챙기라고 안 했니? 너도 알아서 해라.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다. 더 이상 남편은 내게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요? 하다못해 미안하다거나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고 반성을 하지도 않았어요. 장인어른과는 제주도 여행을 잘 보내다가 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탓만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약을 하지 않은 바람에 장어를 먹으러 그 식당에 갔다가 돌아와야 했다는 둥,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뺏어 갔다는 둥,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는 둥, 약이 오를 대로 올랐는지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정남이가 떨어지니까 소모전과 같은 도돌이표식 싸움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냅뒀어요. 한참을 잔소리를 해대다가 제풀에 지쳤는지 내게 그러더라고요. 장어는 어버이날 저녁에 먹기로 했으니까 그래 알아. 내가 예약을 했어. 난 안 돼. 뭐? 왜 안 된다는 거야? 친정아빠 모시고 한우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어. 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또 무슨 한우고기 타령이야? 너도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 어버이날에 우리 친정아버지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었어. 어머니를 먼저 챙겨 드리려고 친정아버지는 내가 한 번도 못 챙겼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각자 알아서 자기 부모님들을 챙기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럼 봉투라도 챙겨서 줘.
그래서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줬어요. 그렇게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엔 처음으로 저희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한우 고깃집으로 가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봉투 20만 원도 드렸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늘 시댁 식구들이 우선이었고 친정아빠는 그 다음 순위였던 것이 참으로 죄송했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한참 친정아버지와 함께 한우 고깃집에서 맛있게 한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왜 전화했어요? 언니, 뭐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를 이딴 식으로 괄시할 거예요?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내게 전화를 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 보여서 친정아버지가 편하게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도록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왜 어머니를 괄시를 한다고 생각해? 며느리 같아가지고 시어머니 식당 예약도 하지 않고 친정아버지랑 제주도로 놀러가고 그런 주제에 어버이날인데 친정아버지랑 한우고기를 대접한답시고 하늘같은 시어머니를 무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가씨 말 똑바로 해. 무시를 했다고? 난 어머니를 한 번도 무시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친정아버지를 챙긴 게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가씨 오빠가 친정아버지를 무시하고 안 챙기니까 딸인 내가 챙겨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인가? 아가씨, 나한테는 어머니보다는 내 친정아버지가 더 중요해. 내 부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며느리 노릇을 잘해보겠다고 어머니를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늘 뒷전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사위가 사위 노릇을 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며느리 노릇보다는 딸 노릇을 잘하려고 해. 그게 나쁜 거야? 그랬더니 할 말이 없었는지 어휴 추접스러워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나 신우이나 웃긴 짬뽕 같은 것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또 그 일로 나를 닥달을 했습니다. 넌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봉투를 드리라고 했더니 웬 쓸데없이 편지를 써서 드렸어? 그게 어때서 그러니? 앞으로는 명절 때나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도 아드님께 통봉투를 받으시고 효도 받으세요. 저는 며느리 노릇 안 할 겁니다. 라고 쓴 게 제정신이야? 그게 어때서? 뭐야? 너 그 태도가 뭐냐? 내 태도가 어때서 그러니?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거야? 핵심만 콕 집어서 말해. 뭐가 불만이야?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고 했잖아. 너도 사위 노릇을 안 하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뭐?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건 아니었지만 그게 이혼 사유라면 넌 위자료를 나한테 상당히 내줄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뭐? 진짜로 막 나가는구나. 내가 네 집에 종사를 하려고 시집을 왔니? 왜 네 입맛대로 날 부려먹으려고 그래?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그렇게 세게 나갔더니 남편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도 전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까지 그럴 거예요. 내 부모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데 자기 부모를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고 몹쓸 며느리로 모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친정아빠가 딸 가진 죄인이라서 늘 시가 식구들이 우선이어야만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법이 있다면 악법이니 없애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문화가 오랜 관습으로 내려온 게 있다면 바꿔서 새롭고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볼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어버이날에 있었던 제 얘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